안녕하세요. 다정한 타로 담사 태경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오늘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인데요. 수야님, 안녕하세요. 드디어 1월 묘담 타로 카드 하늘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1월 묘담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가 끝이 나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오늘 21번 세계 카드 들어가잖아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메이저 시간은 끝이 난답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아요. 그쵸? 22장 이게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시 반 매일 밤 10시 반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하면서 또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다들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후 이야기는 또 카드 공부가 끝난 이후에 또 진행을 하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 카드 21번 세계 카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0번 바보 카드의 호기심 어린 발걸음으로 시작된 타로 카드의 여정이었죠. 그 영혼에 우리가 진행하고 또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한 영혼의 기나긴 여정이라고 보면 그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오늘 도착을 했어요. 21번 세계 카드, 그러니까 바로 레이저 카드의 마지막 주인공이죠. 우주의 완벽한 조화를 뜻하는 21번 세계 카드, 그리고 또 이 찬란한 카드, 완성의 카드에 또 연결되는 또 피날레를 장식해줄 우리 이라미람 타로 카드의 21번 또 주인공은 스스로 선택하고 또 그 길을,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또 이겨내고 그 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또 얻어낸 스스로의 힘으로 사계절을 다스리는 또 시간의 여신이 된 제주도 철학, 제주도 신화 속의 오늘을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또 그 유니 카드에 대한 핵심 이미지와 또 핵심 상징물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세계 카드를 이 카드를 먼저 또 보이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이 세계 카드에는 사방으로 우선 사방위로 천사와 독수리, 사자, 황소가 각각 자리 잡고 있고 또 요 월계수거든요. 이게 월계수 리스 동그란 타원형에 연결된 월계수 리스가 있고 또 그 안에 천사일지 또 여신일지 아니면 한 영혼을 완성하는 모습을 지닌 이일지 이 존재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랍니다. 자, 우선 이 제일 먼저 보이는 이 중앙에 월계수리스는요, 그 승리와 완성. 우리 왜 보통 월계수 운동하거나 무슨 체육 관련된 대회가 있을 때 마지막에 꼭 이렇게 월계수 관을 씌워주잖아요. 그 월계수가 뜻하는 것이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완성 카드, 우리 21번 세계 카드에서도 이 월계수 리스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승리와 완성을 의미하는 월계수 리스를 보셨고, 또 여기 보면은 빨간 표시로 아래 위로 무한대 표시가 또 있어요. 이게 월계수 리스트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이게 리본인지 뭔지 잘 모르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은 무한대, 우리 앞서 공부했었던 마법사 카드에서도 나왔던 무한대, 그리고 8번 힘 카드에서도 나왔었죠.
그 무한대 표시가 여기 완성 카드, 3개 카드에서도 보인답니다. 이 무한대 루프는 그 우주의 무한한 순환을 뜻한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바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승리와 이제 여기 루프 맞죠? 무한대 루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무한한 순환 순환을 뜻하고 결국 완성이라는 의미를 표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크천에 이렇게 예쁘게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은 여기 또 양손에 보시면 그 뭐죠? 2개의 지팡이와 같은 그 마법 봉 같은 것이 이렇게 양손에 쥐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설명을 할 때 여신인지 아니면은 완성된 존재의 한 인물일지라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냥 형상만 보면은 가슴도 있고 그죠? 머리도 길고 되게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뜻이 숨어 있어요. 왜냐면 21번 세계 카드가 조화라는 이 카드에 들어있는 키워드가 조화라는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 조화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상징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한 조화가 아니라 정말 이 완성, 결과치를 가져온 그 완성된 표본의 조화이기에 이것을 전체적인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여정으로 놔두고 봤을 때 그 모든 물리적인 것들, 대립되는 것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 자체에서도 남성성과 여성성이 결합되어 있는 모습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카드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에는 보기에는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설명을 좀 드릴 부분에서는 이런 뜻이 숨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이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에 춤추고 있는 이 피겨는 완벽한 조화의 상징이라고 일단 뜻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개의 봉은 방금도 말했듯이 그 양극단의 대립에 대한 부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 양손에 들고 있는 이 봉 또한 하나의 정신이나 하나의 물질로만 이루어지고 그 힘을 주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정신 이 모든 것을 양극단의 대립이 되어 있는 것을 곧 조절하는 고도의 지혜를 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제가 내 방위에 이 그 상징물들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독수리와 천사와 황소와 그리고 뭐죠? 사자까지 내 모퉁이에 이 상징물들이 사원소예요.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소를 뜻하는 상징 체계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사원소가 세상과 계절을 구성하는 그 원소, 큰 원소죠. 4대 원소, 흙, 불, 물, 공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화풍과 같은 4대 원소를 뜻한답니다. 자, 그래서 이 카드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는 에너지와 키워드는 가장 기억하기 좋은 것은 0번 카드에서 우리가 21번 카드, 아무것도 없는 0번에서 21번까지 오는 기나긴 여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21번 마지막은 완성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 역시 완성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완성, 통합, 순환, 성공, 제가 앞서 말했었죠. 성취 이런 소속감의 키워드들이 이
세계 카드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성공, 성취, 마지막 단계에 이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어렵게 이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이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세계 카드에 대한 이미지와 상징 체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뜻, 의미들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우리 1월 마담 21번 세계 카드죠. 오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랍니다. 저 오늘 진짜 기대했어요. 이 카드 설명하고 싶어서. 이 카드 설화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해서 이 카드를 여러분들도 이 설화를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역사와 설화 속에서 이게 진짜 오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이는 우선 우리 1월 무덤 타로 카드도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유니카드와 똑같이 내 방위에 원소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있고, 또 요 리스도 예쁘게 있죠. 리스와 이제 우리는 서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그 벌거숭이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예를 지키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1번 카드도 예쁘장한 선녀 한복을 입혀놨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쁘장한 오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이는 이름을 들어보면 조금 재밌잖아요. 오늘이 왜 이름이 오늘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이래서 오늘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이 설화를 접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이란 이름이 이게 이름인가라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실 텐데, 오늘이는 이 설화 속의 주인공의 이름이 맞답니다. 그리고 이 오늘이는 원래 자기의 부모도, 그리고 태어날 때 이름도, 그리고 나이, 누군가가 전해주는, 내가 커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정보 같은 게 정말 아예 없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정말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이, 부모도 없이 어떻게 태어나냐 하실 텐데,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이라는 친구는 그 제주도 설화 속의 주인공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주도 설화 속과 또 제주 이제 무속 신화죠. 우리 무속 신앙에 대한 신화 속의 인물이기도 한데, 원천강 본풀이라는 그런 신화에 담긴 주인공이랍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가 이어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자면, 옛날 제주도에 이제 척박한 그 강림들판이라는 들판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강림들판 한 가운데에 부모도 없이, 남들이 봤을 때는 부모도 없이 애가 태어나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나다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치면서 그 완전 생 애기로 지내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고 완전 생 애기 어릴 때에는 보호해주는 또 인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커가면서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보이고 얼굴을 또 한 번씩 보는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고 소통이 되고 할 즈음에 그 주민들이 물었대요, 오늘이한테. 야, 너는 이름이 뭐야? 나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었대요. 성은 또 뭐며?
어디서 뭐 태어난지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 오늘이가 하는 말이 저는 강림들에서 저절로 솟아났어요.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강림들에서 저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하게 날아와서 이렇게 날개로 나를 덮여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그렇게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태어난 나이도 모르고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그러면은 오늘 우리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이름을 오늘이라 부르자라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오늘이랑 이제 그 백성들이랑. 그래서 오늘이가 겨우 그 오늘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지내게 된 거죠. 이제 나이나 이런 거는 모르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겨우 그렇게 이름만 얻은 채 그 강림들판에서 계속 살아갔어요. 외롭게. 결국에는 주민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지내도 결국 같이 지내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외롭게 혼자 강림들판에서 지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오늘이에게 이렇게 오늘이 자신한테도 밤낮으로 이제 사계절을 다루고 아름답게 이제 공존하는 거죠.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그 흐르는 몽다님 어서 오세요. 그 사계절이 아름답게 공존하면서 흐르는 이제 신비로운 근원의 땅이 있다. 근데 그 근원의 땅 원천강에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 살아 계신다. 이렇게 그 청기와도 같은 이야기를 오늘을 이제 자주 돌봐주던 그 백성 주민 중에 오늘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자주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백씨 아줌마라고, 그러니까 백씨 부인이죠. 백씨 부인이라고 있었는데, 그 백씨 부인이 이제 그 오늘이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이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오늘이는 부모가 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살아갔었는데 그 백씨 부인 덕분에 그 원천강이라는 곳에 사계절을 다루는 그 원천강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신관으로 있고 어머니가 선녀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나니까 어떡해요. 자기의 뿌리를 알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있을 수가 없죠. 찾아가야지. 어떻게든 엄마 아빠가 살아있다는데. 그래서 그 어딘지도 모르고, 그죠?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가겠다는 마음을 굳게,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가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굳게 먹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백씨 부인, 그러니까 백씨 아줌마가 알게 된 거죠. 결국 찾아갈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 백씨 아줌마가 오늘에게 다시 여행할 마음을 먹은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전해줘요. 그 사실 또한. 이 정도까지 얘기 들으면 백씨 아줌마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는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뭐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었고 이야기 흐름으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백씨 아줌마가 그 흰모래 땅이 있는 그 뭐지, 우리 오늘이는 강림들판이라는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곳에도, 이 오늘이가 있는 이곳에도 이름이 재미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이 조금 다른 거겠죠. 지급으로 치면은. 그래서 그 흰모래 땅에 있는 별층당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글을 읽고 있는 도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 별층당, 그 흰모래 땅에 있는 별층당 그 도령을 찾아가거라 라고 알려줘요. 거기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가 그 소리를 듣고 흰모래 땅으로 열심히 옮겨갑니다.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곳인데 그 흰모래 땅을 찾아서 열심히 걸어가요. 그래서 결국 그 흰모래 땅 별층당에 있는 도령을 만나게 됐어요. 도령을 만나서 도령에게 말해요.
나 원천강에 가야 한다. 그러니까 원천강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하니까 그 별층당에 있는 도령 이름이 장상도령이거든요. 그 장상도령이 자기는 흰모래 땅이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오늘이에게 황모래 땅으로 가라고 해요. 황모래 땅으로 가서 그곳에 연화못이라는 곳이 있다. 그 연화못이라는 곳에 있는 그 꽃 한 송이를 피운 연꽃나무에게 다음 길을 물어봐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이는 뭐 미션 이제 퀘스트를 받은 것과 같이 그렇게 또 백시 부인에게서 전해 듣고 이제 장상도령을 찾아갔는데 또 장상도령이 그 연꽃나무를 찾아가라고 해요. 황물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이제 장상도령이 또 말을 해요. 그곳에 가면은 그 연꽃나무를 찾아가되 혹시라도 원천강에 가게 되면은 나는 옥황상제 명으로 이곳에서 글만 계속 읽게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여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글만 읽어야 되는지 원천강이 알아가면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도령도 그 오늘이에게 부탁을 한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윈윈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오케이 하고 듣고 오늘이는 이제 또 황홀의 땅, 연화못이 있는 그 연꽃나무가 있는 연화못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가죠. 길도 뭐 아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알려준 대로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줬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황홀의 땅을 열심히 찾아가서 결국 또 그 연화못에 있는 연꽃나무를 찾았어요. 찾아서 연꽃나무에게 또 물어봐요. 똑같이 나는 지금 그 원천강에 가야 된다. 원천강에 가야 되는데 원천강에 갈 수 있는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달라. 나 길을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연꽃나무가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황모래 땅을 지나서 그 검은 모래 땅을 또 지나라. 이제 황모래 땅에서 검은 모래 땅을 또 지나래요. 그 검은 모래 땅을 지나면은 청수바다가 나온다. 그 청수바다로 가서 그곳에 그 뭐죠? 여의주 세 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무기에게 그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라고 알려줘요. 그걸 알려주면서 이 그 연꽃나무도 또 똑같이 오늘이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혹시 그 원천강에 가게 되면은 나 이것 좀 알아봐 달라. 나는 꽃을 봄이 돼서 꽃을 피우고 내가 꽃을 피울 시기가 돼서 꽃을 피워도 항상 여러 가지의 그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가 없고 꼭 한 가지의 한 꽃만 피우고 끝이다. 나는 이것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 원천강에 가거든. 나의 이 부탁을 좀 들어달라. 왜 이런지 이유를 좀 알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이가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청수바다를 또 검은 모래 땅을 지나서 청수바다를 가라고 했잖아요. 이무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그 청수바다를 찾아서 또 며칠 고생을 해서 청수바다를 찾아갑니다. 청수바다를 찾아가서 이제 그 이무기를 만나게 돼요. 여의주가 한 개도 아닌 세 개를 가지고 있는 이무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무기에게 나 이곳을 지나서 원천강에 가야 한다. 원천강에 가야 하는데, 원천강에 가려면 이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하더라. 나를 건네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무기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다. 좋다.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거죠, 이무기는. 이무기는 원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용이 되고 싶은 존재잖아요. 근데 여의주를 세 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무기는 용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무기가 그
다른 이무기들은 여유주 한 개를 가지고도 용이 되어서 승천을 하는데, 나는 왜 여유주를 세 개를 가지고도 3,000년 동안 용이 되지 못하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3,000년이래요. 3,000년 동안 왜 나는 승천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계속 이무기로 살아야 되는지, 나 이거 되게 궁금하다. 내가 이게 되게 궁금한데 네가 원천강에 가거든. 내 이 궁금증을 답을 알려준다고 하면 내가 이 바다를 건너서 너를 태워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이도 또 듣고 또 앞에 친구들 이야기와 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또 오케이 오케이 한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너의 궁금증도 내가 알아볼게. 이렇게 하고 그 부탁을 안고 이제 이무기가 태워주는 바다를 건넜어요. 그래 건너서 이무기가 또 가는 길을 알려줬죠. 이제 이 건너게 되면 다시 흰모래 땅이 나온대요. 우리 왜 제일 시작점이었던 흰모래 땅의 그 별층당의 장상도령을 만났잖아요. 근데 황모래 땅을 건너고 검은모래 땅을 건너고 청수바다를 건너서 다시 흰모래 땅이 나오는데, 그 흰모래 땅에 또 똑같은 앞서 만났던 그 별층당과 같은 곳에 또 뭐죠? 거기서도 글을 읽고 있는 낭자에게 길을 물어라 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알려준 대로 이제 바다를 건넜으니까 다시 새로운 흰모래 땅을 찾아간 거죠. 새로운 흰모래 땅을 찾아가서 그 별층당, 새로 봤었던 그 별층당이라는 곳을 찾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매일 이렇게 장상도령처럼 매일 이렇게 글을 읽고 있는 낭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낭자에게 또 길을 물어봐요. 나 원천강에 가야 한다. 나 여기까지도 이렇게 물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원천강에 가야 되니까 길을 알려줘라. 여기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또 우리 낭자가 이 낭자의 이름은 메일이에요. 메일. 이 낭자 이름도 좀 독특하죠. 우리 오늘 주인공이 이름이 오늘이잖아요. 그런데 이 낭자의 이름은 내일, 그리고 혹은 또 내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뭐 이런 느낌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냥 그 낭자가 길을 알려주죠. 계속해서 이쪽 길을 따라가면은 감노정이라는 우물에서 이제 물을 깃고 있는 선녀들이 모일 것이다. 물 깃는 선녀들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길을 물어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이는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듣고 또 알려준 대로 그 길을 똑같이 찾아갑니다. 그 감노정이라는 우물에서 물 깃고 있는 우리 또 선녀님들을 만나러 가야 하니까 또 열심히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찾다 보니 이제 물 깃고 있는 선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선녀들에게 물어보니 이제 이 선녀들은 뭐지? 옥황상제에게 이제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로정에 있는 선녀들도 벌을 받았는데, 이 내일이라는 낭자도 똑같이 감로정에 가면 된다 하면서 또 오늘이에게 자기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메일이라는 낭자도 일반 낭자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나는 옥황상제에게 벌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어서 10년째 지금 이 정자에서 글만 읽고 있는데 나는 이 벌이 언제 끝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네가 그 원천강에 가게 되면은 나의 이 궁금증을 조금 풀어달라. 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감로정에 가라는 길을 알려주고, 이제 또 오늘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물 깃는 선녀들을 또 발견하게 되죠. 또 열심히 찾아갔겠죠. 그래서 그 선녀들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이 상황이 너무 가관인 거예요. 이 선녀들도 메일이라는 낭자와 비슷하게 옥황상제
한테 혼이 나서 지금 벌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본래 옥황상제 시녀들이었어. 이 선녀들도 시녀들이었는데 그 천하궁이죠. 하늘에 있는 궁 중에 하나인데 그 천하궁에서 이제 물을 깃던 선녀들인데 이 선녀들이 물 깃는 일을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옥황상제한테 혼난 거지. 이제 또 벌 받은 거야. 메일이 낭자처럼. 그래서 메일이 낭자는 거기 가서 이제 계속해서 책을 읽는 벌을 받게 된 거고 이 시녀들은 내려가서도 감로정 그 내려가서도 물을 깃는 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내려와서 이 우물을 다 길어서 퍼내는 벌을 받았는데 그 선녀들이 두레박을 사용해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두레박에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오늘이가 도착했을 때 모습이 진짜 가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해도 물을 퍼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그 이 구멍이 두레박에 구멍이 있으니까 퍼지기야 퍼지겠죠. 근데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거지. 속도가 안 나니까 어째 나는 빨리 이 벌을 끝을 내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태찌님 어서 오세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가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가 가셨네요. 그래서 그 아이고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울고만 있는 거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이가 선녀들 불쌍히 여긴 거죠. 불쌍히 여겨서 그 댕댕이 덩굴이라는 게 있대요. 댕댕이 덩굴을 이렇게 그 으깨서 뭉친 거죠. 이렇게 하나가 되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 두레박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압착같이 그 두레박 구멍에 이렇게 딱 맞게 압착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송진을 굳이 이제 우리 송진이 굳으면 땅땅해지잖아요. 깡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송진을 굳힌 뒤에 다시 물을 퍼내서 그렇게 다 퍼낼 수 있게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선녀들이 다시 옥황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옥황상제가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벌을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그 돌아갈 수 있게 된 보답으로 이제 이 선녀들이 오늘이에게 그 원청과 그 문 앞까지 이제는 진짜 그 문 앞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진짜 마지막 관문과 같은 것을 이제 이 선녀들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화는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오늘이가 열심히 무슨 모래, 무슨 땅, 바다까지 건너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문 앞에 도착했어요. 기분 좋게. 문 앞에 도착해서 이제 이 문만 지나면 원천강이기 때문에 엄마도 볼 수 있고 아빠도 볼 수 있고 얼마나 기뻐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문 앞에 갔는데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아무나 막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고초병들과 같은 문지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 앞에 도착해서 오늘이가 그 문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 부모님 만나러 왔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문지기는 이제 자기가 행해야 되는 그 본업에 충실을 한 거죠. 여기는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을 해버렸어. 그 머나긴 땅을 지나고 바다를 지나서 오늘이가 생전 보지도 못했던 부모를 찾아서 코앞에 왔는데 거절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너무 속이 상한 거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 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정말 슬프게 우는 거야. 그 통곡을 하면은 소리가 어떻겠어요? 왕왕하고 울리잖아요. 저도 통곡하면 막 왕왕하고 우는데.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어때요? 그 문지기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 찡한 거지. 그래서
그 동정심이 유발이 돼서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돼요. 문을 열어주게 되는데 안에서 또 이제 오늘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안에 있던 신관과 선녀가 그 차사를 불러서 오늘이 이 울음의 주인공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고 와라 이래서 마주하게 돼요. 결국 진짜 그렇게 찾아 헤맸던 아빠 엄마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관 아빠가 신관이고 엄마가 선녀라고 했잖아요. 원천강에 있는. 그래서 물어봐요. 그 신관과 선녀가 오늘이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으니까 오늘이가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강림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원천강 찾아오게 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니까 그 말을 다 들은 이제 신관과 선녀가 엄마 아빠죠. 그렇다면 틀림없다. 우리가 너의 부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강림들에서 너를 낳던 날 옥황상제한테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받자 이렇게 두고 와야 되니까 애를 데리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를 두고 와야 했지만 강림들에 있는 하객에 너의 뒷바라지를 부탁을 했더니 네가 이렇게 살았고 네가 이렇게 자라왔구나 라면서 오늘을 이렇게 안아줘요. 이제 딸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부모도 기쁘고 이제 그 오늘이도 기쁘고. 그러니까 원천강을 지켜야 하는 또 그 명을 받고 이곳에 있다 보니 오늘이를 찾으러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이가 찾으러 간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부모랑 회포를 풀게 돼요. 회포를 풀고 이제 인간 그 세상에 사계절을 만들어낸 곳이죠. 원천강이. 그래서 그 원천강 구경을 부모 손을 잡고 이제 여기저기를 다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막 다 보러 다니는 거예요. 다 보러 다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부모님에게 부탁받은 일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엄마 아빠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이 답을 알려주러 또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랑 그렇게 회포를 풀고 다시 떠나요. 그 소식을 전해주러. 잠시만요. 아니,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계속 트니까 또 춥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다 건너고 땅을 건너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먼저 바다를 건너서 그 별칭 땅 멜낭자한테 이야기를 해요. 만나러 가서 마지막에 만났던 그 선녀들 바로 마지막이 그 별칭 땅에 있었던 또 다른 흰모래 땅에 있던 별칭 땅 매일낭자잖아요. 그 매일낭자를 찾아가서 오늘이가 이야기를 해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가서 평생 너의 배필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매일낭자랑 청수바다를 향해서 다시 떠나요. 청수바다에 이무기한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청수바다에 가서 다시 이무기를 만났어요. 이무기를 만나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주죠. 너 여의주 3개 들고 있잖아. 근데 그 여의주 3개 들고 있으면 안 된대. 3개 들고 있는 것은 3개 가지고 있는 것 지나친 욕심이니까 2개는 너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고 1개만 물고 있어라. 1개만 물고 있으면 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3,000년 동안 그 여의주 3개를 물고 있으면서 용이 되고 싶었던 이무기는 그 소리를 들으니 뭐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이에게
그 여의주 2개를 줘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여의주 2개를 주니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한 개만 물고 있다 보니까 바로 하늘로 승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명확한 해답을 오늘이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 용이 되어서 이제 그 승천시키고 나서 또다시 황물의 땅으로 가야 되죠. 황물의 땅으로 가서 연화못에 있는 연꽃나무를 찾아가요. 연꽃나무를 찾아가서 어 "너의 궁금증을 가지고 왔다. 해답을 가지고 왔다. 한 송이 꽃이 피면 그 핀 꽃을 계속해서 이렇게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너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 꽃을 꺾어 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꽃을 주면은 선물해 주면은 너의 가지가지마다 한 송이 꽃이 아니라 정말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만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것을 들은 또 연꽃나무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꽃을 꺾어서 오늘이에게 꽃을 선물을 해요. 꽃을 선물을 하니 정말 그 오늘이에게 그 한 꽃을 꺾어 주고 나니까 정말 가지가지마다 너무 예쁜 꽃들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피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또 오늘이는 다시 길을 떠나요. 다시. 왜냐면 제일 처음, 지금은 마지막 땅이고 제일 처음 오늘에게 길을 가리켜 줬던 흰모래 땅에 또 다른 별칭 땅에 있는 장상도령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장상도령에게 가요. 별칭 땅에 다시. 아가씨와 함께, 매일낭자와 함께 또 가서 여전히 글을 읽고 있어. 장상도령 또한 여전히 글을 읽고 있어서 장상도령에게 말을 해줘요. 이제 나랑 함께 온 이 낭자가 너의 평생 배필이다. 그래서 이 낭자와 함께 하면 평생 행복하게 지내면서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이 도령에게도 답을 내준 거죠. 그러니까 도령에게도 답을 내주면서 또 제일 끝에서 매일낭자를 만나서 매일낭자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네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매일낭자는 다른 애들은 다 이제 승천하고 꽃 피우고 그랬는데 자기는 아무 그걸 못 받았잖아. 근데 이 마지막에 이 장상도령을 만나는 거죠. 배필로. 그래서 어 둘이서 이제 그 배필을 맺어 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늘이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강림들에 다시 가게 돼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백시 부인에게 청기를 들었고 백시 부인 도움으로 인해서 길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백시 부인에게 가서 자기가 들고 있던 이제 그 이무기에게 2개 그 여의주를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2개 중에 하나를 백시 부인에게 선물을 해 줘요. 선물을 보답을 하는 거죠. 보답을 하고 그 뒤로 이제 오늘이는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도와준 이들 하나하나를 만나가면서 그 들었던 그 문제점의 해답을 또 찾아서 전해 주고 그 이들의 소원을 다 소원 성취를 하게끔 해준 다음에 이제 오늘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요. 부모님들처럼. 엄마 아빠도 옥황상제의 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이도 이제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요. 하늘로. 하늘로 올라가서 옥황궁에 있는 이제 그 선녀가 되죠. 옥황선녀가 되죠. 오늘이도. 엄마 아빠도 그 선녀였고 신관이었는데 이제 오늘이도 똑같이 강림들에서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어디서 뭐 정확히 명확하게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옥황상제의 명을 받고 옥황궁의 선녀가 됩니다. 선녀가 돼서 이제 그 연꽃과 아까 이무기한테 받았던 여의주가 있었죠. 그 여의주를 들고 이제 원청강 자기 이제 본궁이죠. 엄마 아빠가 계시는 그 원청강의 사계절을 그 전하는 일을 이제 맡게 되는
그 능력치를 부여받죠. 주력을 부여받게 되죠. 이렇게 된 인물이 이제 우리 오늘 1월 무담의 마지막 카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세계 카드의 주인공이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또 알려주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던지. 저 오늘이를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저는 잘 때 이렇게 전래동화나 설화 듣고 잔다 했잖아요. 그중에서도 또 반갑게 들었던 인물이 또 오늘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또 계속 새록새록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이건 개친지 모르겠는데 조금 저는 좋아해서 여러분들도 좋아할까 싶어서 이런 인물이 이런 무덤 타로 카드의 주인공이 되었어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되게 입이 근질근질했답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여기서 우리 세계 카드와 우리 또 오늘이에 대한 교차점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서양 타로 카드죠. 우리 21번 세계 카드가 서양 타로를 대표하는 이제 우주의 완성을 뜻하는 거죠. 그 세계 카드가. 우리가 아까 키워드와 우리 이미지가 설명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을 때 우주의 순환과 완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드랍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에너지가 강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제주도 이제 신화 속에 있는 오늘이로 보여줬는데, 그 원천강의 비밀이죠. 오늘이가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이 두 존재가 단순히 좋은 결말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도 굉장히 고생을 한 것처럼 이 세계 카드가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 타로 카드 0번 바보 카드가 타로의 여정을 시작을 하죠. 그 타로의 여정이 결국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여정과도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바보 카드, 쉽게 말하면 우리 0번 바보에서 21번 완성에까지 오기까지에는 바보는 수많은 여정을 거치죠. 마법사도 만나야 되고 고위여사제도 만났다가 연인 카드에 그 연인들도 만나야 됐고 은둔자 선생님도 만나야 했고 정말 별별 인연들을 다 만나면서 고된 여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렇게 완성을 뜻하는 완성의 표본인 세계 카드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오늘이도 그 강림들에서부터 원천강에 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일과 여정과 고난이 있었죠. 그런 것을 이제 퀘스트 깨는 것처럼 미션 클리어한 것처럼 다 해결하고 결국에는 옥항궁의 이제 옥항 선녀가 된 건데, 이것이 결국 인간이 완성에 이르는 정말 대표적인 완벽한 표본의 인문학적인 그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가 저는 우리 이 0번 바보 카드에서 성장하는 21번 세계 카드, 완성의 세계 카드와 오늘이가 이렇게 통하는 연결고리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그 원천강의 추나추동이죠. 4계절을 다 담당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세계 카드에서도 보면 수호신, 사방위의 수호신이 나온다고 했죠. 4대 원소를 결국 그 사방위에 있는 이 상징 인물들, 상징 책의 이 의미들이 결국에는 4계절을 담당하면서 4대 원소, 우리 지구상에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영역치죠. 최대 영역치죠. 물, 흙, 그죠? 바람, 불. 이것이 그 연금술의 4대 원소와 또 우주의 순환을 의미하고 또 4계절을 상징하는 이 존재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 오늘 이와 흡사한, 왜냐면은 그 오늘이 자체가 그 원천강에서 4계절을 담당하는 여신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순환의 고리를 연결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두 카드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이가 결국 그 도달했죠. 궁극의 본향이죠. 원천강에.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나 봄에서부터 봄성, 여름성, 뭐 가을성, 겨울성 이렇게 그 계절의 성벽을 이루면서 그 네 개의 네 계절, 그러니까 성벽이 한 공간에 다 있죠. 원천강이라는 곳이. 그래서 우주의 시간과 그 계절의 순환을 담당하고 또 조율시키는 것을 이 완성에 대한 세계 카드와 함께 엮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그 동서양 모두가 우리 문화권은 다르죠. 문화권은 다르지만 그 사계절에 막힘 없는 것, 그리고 그 사계절을 더 들어가면 그 4대 원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천문학이 있었고 방위학이 있었던 것처럼, 방위를 보는 학이 있었던 것처럼 그 서양에서 똑같이 이런 진리는 명확하게 다 다루고 또 귀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을 여기서 또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조화로운 상태를 그 우주 최고의 완성이자 평화로운 을 상징하는, 또 명명하는 것이 이 카드들이 주는 의미라고 엮어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내려놓음과 비움도 저는 그 우리 오늘이 설화에서 조금 찾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세계 카드에서 보면 이 월계수 리프, 이 월계수 를 보면은 그 우주의 흐름을 그 받아들여지는 본 흐름을 만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주어지는 대로, 이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왜 흘러가는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주어진 대로 똑같이 막힘없이 흘러감을 표시를 해 주고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인간적으로 이 인간계에서 살아갈 때 억지로 무언가를 행하고, 또는 아니면 억지로 무언가를 뭐 잡고 있고, 또는 무언가에 대한 욕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을 막고 있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 비우지 못하고 계속 채워 넣고 잡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인물처럼 그렇게 잡아두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인물은 어때요? 결국 물이 고이면은 순환하지 못하고 고이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우리 완성, 세계 카드의 완성이라는 것은, 그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순환을 받아들이고 조화로움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그리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또 시작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완성할 수 있고, 또 그 조화로움과 순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체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어 조금 딥하게 들어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딥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단순히 완성, 성공, 뭐 쟁취 이런 것을 떠나서 이렇게 완성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노력과 고응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중간에 비워내야 함, 그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그 오늘이 이야기에서 들어보면 그 연꽃나무도 내려놓았기에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었잖아요. 다양한 정말 여러 가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고, 우리 이무기도 3,000년 동안 그 세 개의 여유주를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비움을 행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무기도 승천하지 못했고, 이 꽃도, 연꽃나무도 연꽃을 여러 송이의 연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그죠? 끝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지냈겠죠? 그런 것과 같이 그 내려놓음과 비움의 완성, 결국 그 완성을 이루는 것이 또 끝과 시작, 그리고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이 카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늘 이 이야기에서 이 내려놓음과 비움을 저는 또 찾아볼 수 있었고, 고로 또 이 세 개 카드와 연결지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또 가졌답니다. 그리고 어 결국에는 제가 또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또 까먹을 뻔했네요. 결국에는 그 우주에서 알려주는 그 완성이라는 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내가 꼭 이걸 할 거야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되지는 않잖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죠? 그런 것처럼 욕심에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죠.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에고, 그 깨부수지 못하는 그 에고와 집착이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내놓고 내려놓고 어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제 비로소 내 삶 전체가 둥글게 둥글게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 월계수리스 설명을 하고 싶었던 이 월계수리스의 그 순환 과정에 대한 완성을 여기서 이루는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우리 그 세 개 카드가 결국에는 사실 바보도 0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0이라는 숫자는 없는 숫자이기도 하고 그 무한한 숫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일월묘감 타로 카드에 0이 무수라는 우리 순 한글말로 이름이 지어진 것처럼 그 바보 카드도 어떻게 보면 그 0,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타로의 여정이 이제 시작 바보 0번 카드도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이 호기심 하나로 보따리 하나 메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름 없이 가던 방랑자였는데 우리 제주 신화 속에 그 오늘 역시 부모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이름도 없었던 것이 그 강림들판에 내던져졌던 그 고독한 인물의 존재였다는 것이 약간 이 바보 카드와 조금 매칭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기도 했다는 것을 좀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싶었어요. 왜냐면 그 자신의 고통을 결국 승화시킨 거잖아요,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그 세상에 어 나만 가지고 있는 슬픔이 아닌 것들, 그리고 나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닌 것들을 다른 타인을 통해서 또 듣고 그것을 또 기꺼이 들어주면서 그 여정을 완성을 해내잖아요, 그 순간을. 그래서 오늘이가 결국 우리에게 주는 거는 그 우주의 계절과 시간 를 안고 있는 인간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장 그 멋진 교훈이 그 0번 카드와 같은 마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0번 카드가 결국에는 그 작은 보따리 하나 들고 진짜 그 절벽 땅을 내려가잖아요. 절벽 땅을 움직이잖아요. 여행을 하잖아요. 개 한 마리와 함께. 우리 1월마다 타로 카드도 보면 금원이가 그 14살의 몸으로 여자의 몸으로 또 그 남장 여자인 거죠. 이제 남장을 하고 여행을 하죠. 보따리 조그만한 거 진짜 하나 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바보 카드가 그 가슴에 품었던 거죠. 그 세계 카드가 되어서 순환을 하면서 완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여정을 거치면서 자신도 이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품어서 온 것처럼 이제 이 세계 카드가 그 영원한 순환을 상징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오늘이 역시도 방황하던 인물들이 있었죠. 해답을 찾고 싶어 했던 인물들도 있었고, 그런 여정을 다 함께 승화시키면서 함께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동행 아닌 동행이었는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이런 주인의 자리로 가지 않았나. 왜냐면은 그 평화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움직였던 인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행하는 이 고리가 수미상관의 고리가 완성이라는 것을 저는 같이 이 세 개 카드 타로 카드 0번과 우리 1월무당의 그 오늘의 이야기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전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살아온 여정들이 다 이렇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여정들이 또 이렇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또 즐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또 어려운 일도 마주할 것이고 이런 모든 굴곡과 행복들 그리고 소소하지만 크고 작은 행운들을 맛보게 될 텐데 이 다른 카드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즐거웠지만 유난히 저는 이 완성의 의미를 크게 상징하는 카드가 또 오늘이 이 세 개 카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랑 또 나누고 싶었답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차점에 대한 설명을 하느라 좀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1월 여담 타로 카드 오늘이와 또 그 윤희의 세 개 카드의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림 이미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제가 초반에 설명을 잠깐 드렸었어요. 이 인물이 여자일 수도 있고 여신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일단 이 인물 지금 세 개 카드에 나오는 인물과 여기 우리 인물이 이렇게 조금 대조적인 모습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인물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인물은 일단 신화 속에 우리 그 오늘이가 제주도 설화 속 신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여기 있는 세 개 카드에 있는 인물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죠? 여러분들 그 뭐죠? 우리 아프로디테 나와 그 신화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또 하나씩 생각이 안 나. 입에서 맴돌아. 아무튼 그 신화 속 주인공이거든요.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그 대지의 여신, 풍요의 여신, 가이아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미의 여신, 뭐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카드를 만든 그 황금 새벽해 쪽에서는 이런 신화 속 인물을 택하는 것보다 영지주의 신화에 대한 그 지혜를 표하는 인물 소피아라고도 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중 이게 표현해내는 인물들은 조금 다양해요. 다양한데 그중에 가장 그 세 개 카드와 적합한 인물로 보여지는 인물이 그 신화 속에 그 완벽한 양성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이 인물이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이 이름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지금 양성에 대한 것을 명할 때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헤르마프로디토스 이 인물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많이 알고 계신 전령의 신 그 헤르메스랑 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이름 어렵죠? 그러니까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이름이 섞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 헤르마프로디토스라는 이 인물과 적합하다고 예상되는 그 인물이 헤르메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진짜 예뻐. 너무 예쁜 거지 아들인데. 그래서
유명했어. 그랬는데 이 아들로 성이 태어나기로는 예쁜 아들로 태어났어요. 엄마도 예뻐, 아빠도 잘생겼어. 뭐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잘 태어났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진짜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구경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 따지면 지역 상관없이 정말 여기저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곳에 제가 지금 그걸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현대로 치면 어느 지역에 어느 물의 정령이죠. 물의 정령. 연못이었는데 물의 정령과 마주하게 됐어요. 근데 이 디토스 얘는 그 정령을 먼저 본 게 아니었는데 연못에 이렇게 얼굴을 비쳤나 그랬는데 연못의 정령이 얘를 보고 한눈에 반한 거예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쫄쫄쫄 쫓아댕긴 거야. 근데 쫄쫄쫄 쫓아댕겼는데 얘가 15살에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당도한 곳에도 가게 됐는데 15살이 사실 뭘 알겠어요. 얘는 이성에 대한 그것도 없었어. 이성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그냥 여행하는 그런 거 새로운 곳을 보고 새로운 곳에 당도하고 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던 아이예요. 근데 만약 얘가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 헤르마프로디토스 얘는 그냥 그 정령이 떨어져 나가기를 좀 바랬던 거야. 좀 멀어졌으면 했던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정령이 그거를 알고 얘를 조금 속인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닌 척. 이제 너에 대한 마음은 없다 이러면서 아닌 척 이렇게 지내는데 이 헤르마프로디토스 얘가 이제 그곳에서 지내다가 이제 물이 느껴지는 이런 감촉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감촉을 이제 느끼면서 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고 걔 이름이 뭐였지? 네그제였던 것 같은데 정령 이름이 있는데요. 그 정령이 물의 정령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 너무 잘 됐다 이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 영역에 들어온 거잖아. 원래 똥개도 자기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나와바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역이죠. 내 영역에 들어오면 똥개도 50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자기 영역에 들어오니까 얘는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걔랑 이제 물에 들어갔으니까 얘가 또 물의 정령이잖아. 걔를 다 감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감싸고 신에게 빌어버린 거야. 너무 간절하게. 나 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얘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게 하고 얘도 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게 이렇게 해달라. 그러니까 얘와 무조건 하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빌어버린 거예요. 근데 소원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신이 소원을 들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 얼마나 속상해요. 얘는 너무너무 엄마 아빠를 잘 만나서 잘생긴 아빠와 예쁜 엄마 사이에 태어나 가지고 너무 인물 좋게 그리고 아쉬울 거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얘 지를 짝사랑하는 이 정령 때문에 몸이 순간 자웅동체가 돼 버린 거야. 이 여성의 성도 남성의 성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몸이 돼 버리고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너무 슬프지. 물속에서 이제 나오니까 자기 다리에 있던 근육은 여성과 같이 진짜 홀라당 다 빠져버리고 몸과 이런 형상도 정말 원래 잘생기고 잘생품이었겠죠. 근데 너무 예쁘게 변한 거야. 왜냐면 여성성도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리니까 얘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얘도 근데 또 빌어요. 이 헤르마프로디토스 얘도 엄마 아빠한테 비는 거야.
이 내가 지금 얘랑 한 몸이 되어서 자웅동체의 몸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슬프고 속상하다. 이 연못에 이제 몸을 담그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자가 있거든. 나와 같은 화를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그것을 듣고 아들의 이 소원을 들어주게 돼요. 들어주게 되는데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소원을 들어주든 뭘 하든 얘는 본래 자기 몸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냥 진짜 자웅동체의 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슬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무튼 그런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양극을 함께 조화롭게 엮어서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세계 카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이 세계 카드와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그 완벽하죠. 양성화된 인물로는. 그리고 그 양성화 여성성도 남성성도 다 몸만 바뀐 게 아니라 이 호르몬이든 뭐든 다 이 진짜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가장 완벽한 인물이라고 해서 여기 인물이 그렇게 이야기되기도 한답니다. 근데 보통은 그 뭐 비너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아프로디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 그런 인물도 있다라는 것을 첨해서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조화롭지만 슬프다. 그쵸? 저도 이 세계 카드와는 너무 잘 어울리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헤르마프로디토스에게는 너무 슬픈 이야기인 거죠. 원치 않게 와이프를 부인을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인물인데 무튼 이 세계 카드가 주는 성질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인물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 미인방명이네 아주. 그쵸. 너무 속상하다. 어. 그래서 그런 인물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함께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카드를 설명하고 카드를 풀이하는 그것에서 쪼끔씩 받아들인 사람에서 쪼끔 다르겠지만 제가 또 알고 있는 이야기에서는 요렇게 천에 흩날리는 천에 이렇게 가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슴은 여성성을 띠는 요 가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려져 있는 요 부분은 그 여성성과 남성성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가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인물인지 몰랐네요. 신기한 이야기. 맞죠? 예 보통은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인물 여신에 대한 인물로 가장 많이 추구하면서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또 드려 봤답니다. 그리고 그 인물 이 인물이 우리는 오늘이 박종 제때 주라주의나. 오늘이는 자웅동체는 아니야. 양밍아웃. 양밍아웃 원치 않게 그죠? 우리 인물 오늘이는 자웅동체는 아니에요. 오늘이는 옥황 선녀가 되는 인물이랍니다. 사계절을 다 다스리는 인물. 그래서 요 완성체라는 그 느낌으로 여기 세계 카드에 들어가는 이 인물을 우리는 오늘이로 소개를 해 놨고요. 우리 오늘이는 그냥 봐줍시다. 완성체. 그쵸. 오늘이는 완성체죠. 왜냐면 말 그대로 진짜 신의 영역에 얘도 지내는 거잖아요. 그 강림 들에서 학 날개에서 살던 아이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성체의 표본이죠. 오늘이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인물로 우리는 넣었고요. 그리고 의상 휴 다행이다. 의상은 여기 세계 카드는 말 그대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실크천
하나만 이렇게 둘러져 있지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뻐꺼쟁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벌거숭이를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 오늘이는 선녀인 만큼 우리 한복에서 따온 것으로 선녀복을 만들어 입혔어요. 예쁘죠? 이 황금 색깔과 깨끗한 이 흰색, 순백색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복을 우리 오늘이는 뭐 칭칭 다 감았죠. 벌거숭이가 될 순 없어 우리는. 손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뻐꺼쟁이 절대 못 본다. 동방예의지국 아인겨. 아 그쵸. 우리 우리 1월마다 토끼 친구들은 뻐꺼쟁이가 없습니다. 다들 예쁜 한복을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이도 예쁜 선녀복 한복을 입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여기 우리 요 봉, 아까 그 마법봉 같은 거 2개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오늘이가 이제 그 원천강 봄풀이 의 구세도 있는 아이인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명주천을 여기 손에 다 감아 놨어요. 실물로 보면 완전 이쁨. 맞음. 완전 이쁨. 저도 빛에 한번 자세하게 다시 비춰보는데 보고 봐도 완성이 진짜 잘 됐어요. 왜냐하면 얘의 시작과 끝을 몽다님과 저는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들어내고 그 완성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거 신물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작업실 정리가 한번 끝나고 나면 이 그림을 크게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과거를 알고 있다 오늘아. 그쵸? 오늘 이 과거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왜 우리 그 옛날 그 어른들은 한복 이런 소매를 이렇게 길고 크게 한 것도 이런 옷소매가 큰 것도 이제 손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우리 한복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오늘이도 한복에서 다 가려지지만 손에 요 봉과 같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명주천을 우리 굿할 때 또 많이 보이죠. 그런 것과 같이 이렇게 명주천을 선녀 부채도 사실 있었어요. 선녀 부채도 있었는데 그 오늘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원천강 봄풀이라는 주인공으로 또 나오는 것과 같이 뭔가 조금 더 가볍지 않은 가볍지 않은 뭔가 진중한 모습의 그런 느낌으로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손에 이렇게 명주천을 함께 해 놨답니다. 요런 차이가 있고 또 월계 리스 우리 여기 보면 월계수 리스가 있죠. 여기 세계 카드에서는 유명하죠. 월계수 리스. 이것을 우리 그 오늘이에서는 여러분 이거 혹시 어디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거 보고 있으면 오늘이 보고 있으면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진짜 그 크리스마스 리츠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맞답니다. 이게 저희는 월계수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생하고 또 우리나라 식물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 우리 일화요담 타로 카드에 있는 이 리스는 그 호랑가시 나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식물. 호랑가시 나무고 또 이름이 호랑이 발톱나무라고도 해요. 그 별칭 같은 거죠. 호랑가시나무, 호랑이 발톱나무라고도 하는데 요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그 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걸어두는 그런 리스 아니면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맞죠? 길게 걸리는 그 리스를 표현하는 그 호랑가시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왜 이게 크리스마스용으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또 많이 감기고 크리스마스 리스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이게 해외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것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국내 자생종이고요. 전북 이남 해안 쪽에 자생을 하고 또 완도랑 제주도 등에서 자생을 하는 식물이랍니다. 그래서 꽃말은 그 가정의 행복이라는 꽃말도 있는데 평화라는 꽃말 멋진 꽃말도 있어요. 결국 그 가정의 행복과 평화 또한 하나의 또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꽃말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꽃말도 알아봤는데 이게 일단 우리나라 나무라는 게 조금 신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와우 소리 외쳤어요. 진짜 오, 와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어. 오늘 이와 함께서 더 예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생종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꽃보다 그 빨간 열매,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빨간 열매들이 사실 더 예쁘다고 사람들이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식물로 유명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그 무한 그 루프 있잖아요. 여기 붉은색으로 아래 위로. 근데 저희는 그것을 좀 자연스럽게 원래 호랑가시 나무와 열매가 붉은색이기 때문에 조금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 무한 루프는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 자체가 호랑가시 나무 요그 리스트 자체가 완성과 순환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하고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루프는 만들어 놓지 않고 여기 그냥 열매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래 위로 해 놓고 주변부를 이렇게 열매가 함께 하는 것으로 만들었답니다. 처음 알게 되는 분들 많으실 듯 그쵸? 이거 처음 알게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오 하지 않을까요? 저 식물도감이랑 진짜 식물책이랑 다 뒤져가면서 그쵸. 알아보고 이제 토할 정도로 찾으면서 여기 맞는 것을 찾을 때 이거 발견하고 진짜 우와 이랬거든요. 우 이랬다고 우와 이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일단 우리나라 자생종이라는 게 너무 기뻤답니다. 이거 우리 조금 앞서 얘기를 해드리기는 했는데 어 이 식물이랑 또 비슷한 식물이 하나 있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 구상나무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해 드렸었는데 이 구상나무도 제주도 포함해서 그 대한민국 산지에만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이 구상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똑같이 우리 크리스마스 리스 이거 호랑가시 나무가 크리스마스 리스를 연상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나라 구상나무가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나무랍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는 공부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지금처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의무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것이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진짜 남자들만 우선적으로 배웠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또 잘 사는 집안, 그 양반네 이런 데서 배웠기 때문에 학자들이 사실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종 식물들을 이렇게 뭐 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사실 많았겠어요? 많지 않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먼저 알고 정해서 이제 세계화시키기 이전에 그 외국 식물학자가 우리나라에 넘어왔답니다. 넘어왔는데 이 나무를 발견했던 거죠. 이 나무의 신비로움이었겠죠. 새로 보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조사하면서 이렇게 들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먼저 지금으로 따지면 특허를 먼저 내버린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한.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가 아닌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 외국 나무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그렇고 그 크리스마스와 연관된 트리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외국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외국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호랑가시 나무도 그렇고 우리 구상나무도 그렇고 요거는 다 우리 자생종과 고유종입니다. 특히 이 구상나무는
그 우리나라 산지에서만 진짜 자생하는 고유종, 그리고 현재는 멸종 위기종이라고 합니다. 요런 부분 알고 계시면은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나라를 아끼고 하는 것에선 식물 동식물이 뭐 어디 있겠어요. 그쵸?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 또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나요? 그래서 요런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마지막에 요게 내 방위에 또 4대 원소를 상징을 하는 천사 독수리 사자 황소가 있다라고 했죠. 이것과 같이 우리 1월 묘담 타로 카드에서도 똑같이 내 방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선조들이 그 궁에서도 그렇고, 그죠? 우리나라 그 민중에서도 그렇고, 그 사방신, 오방신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깊이 기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사방신에 대한 우리 사방신도 결국 내 방위를 또 담당을 하고 또 그 주력을 또 핵심 힘이죠. 그 핵심 파워가 있잖아요. 그 방위로 나타내는 그런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청룡, 백호, 여기 청룡 있고 백호 있고 주작 있고 여기 현무가 자리예요. 근데 얘네들도 성형을 많이 시켰어요. 그 우리나라화시키고 싶어서. 그러니까 민화 같은 느낌, 민화에서 나오는 조금 재미지고 좀 개구지고 그러면서도 또 무섭지 않고 그런 느낌으로 조금 부드러운데 또 우리나라의 그 사방신의 위험은 있고 하는 느낌으로 넣고 싶어서 이 아이들도 성형을 진짜 많이 했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까지 이제 힘들었던 게 주작이었는데 주작이 진짜 그냥 서양의 불사조 같은 느낌으로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이 전체 아이들이 다 그렇게 뭔가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크나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청룡이랑 백호를 저희가 수정을 했었어요. 수정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 되잖아요. 우리도 균형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이 하나이 정리하다 보니 요렇게 예쁜 아이들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방에는 우리 이 아이들도 세계 카드에 있는 이 아이들도 그 4대 원소를 다 나타내고 계절을 나타내는 아이들이거든요. 똑같이 우리 동양에서도 우리 사방신이 있다는 것을 여기 함께 오늘이와 함께 세트 느낌이죠. 그렇게 만들어 넣었답니다. 그래서 처음 알게 되는 분들 많으실 듯. 그니까요. 태경쌤 대박. 그래서 오늘 요렇게 제가 준비한 정말 알리고 싶었던 오늘이 세계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가 끝이랍니다. 여기가 끝이고 여기가 끝인 것이 이야기만 끝인 게 아니라 하트 감사합니다. 이야기만 끝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 0번 바보에서 시작했던 정말 기나긴 여정이었죠. 그 기나긴 여정의 피날레를 오늘 장식하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이었던 요 세계 카드를 오늘로써 이제 끝이 났어요. 정말 어떻게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카메라를 무서워하고 그죠? 막 덜덜덜 해가면서 하루하루 보냈던 것들이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공부하려고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정리해왔던 이 자료들이 정말 이렇게 끝이 나나 싶을 정도로 처음에는 언제 끝이 나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끝내고 보니까 이제 저도 한 단락을 끝낸 거잖아요. 이제 한 단락을 끝내고 이후에는 또 코트 카드, 궁전 카드가 있는데 이제 한 단락을 끝냈는데 이 한 단락을 끝내기 전까지는 정말 이 한 단락의 시작부터가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또 하면 된다라는 것을 또 이번에 느꼈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10장이 담긴 노트. 결국은 해내는군요. 아유, 그러니깐요. 이거를 아, 단순히 그냥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머리에 있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하고 또 한 번 더 정리된 것 그리고 조사했었던 것을 한번 이렇게 쫙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하다 보니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저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막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분량이 조금 늘었던 것 같기도 하기는 해요. 그래도 뭐 그 덕에 재미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이야기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들을 한껏 풀어낼 수 있는 저의 시작의 기록이 또 아니었나 싶어요. 이게 또 함께 이 시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제가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서 이 마지막 피날레가 메이저 아르카나 22장의 이 시간이 너무 기쁘네요. 오늘로써 1월 묘단 메이저 스토리를 다 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로써 1월 묘단 메이저 스토리를 다 봤어요. 이제 어 앞으로는 이제 코트 카드, 궁전 카드가 남았죠. 1월 묘담의 궁전 카드 수트별로 4장씩 총 16장을 알려드릴 건데요. 어 이번에 메이저 아르카나를 하면서 또 진행했었던 이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들을 그리고 또 역사 우리 잠깐 알려드리자면, 맞죠? 그종 마이너 16분의 인물들이. 잠깐 알려드리자면 궁전 카드 인물 카드잖아요. 진짜 온리 인물. 그래서 오로지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오로지 인물 들을 우리나라 역사 속의 인물들이라서 우리 역사 공부 이 또 아닌 역사 공부를 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명확히 정말 방대한 이런 역사 공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한 인물, 한 인물 제가 이 카드를 만들면서 우리가 또 많은 미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정했던 인물들이니까 재미있게 지금 스레드랑 카페에서는 인물들 이미 나가고 있거든요, 벌써. 세 번째 수트죠. 오늘 세 번째 수트인 검수트 신덕까지 나갔는데, 카페와 이제 스레드에서는 알려졌는데 영상에서는 아마 한 주 쉬고 진행을 다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소개를. 그래서 조금 뭔가 이 메이저 카드 끝내고 나니 뭔가 조금 시원섭섭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강된 모습으로 또 최선을 또 다할 수 있는 모습으로 따봉따봉 모습으로 또 우리 궁전 카드를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는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오늘로서는 우리 카드 수야님, 하늘님 따봉따봉 감사해요. 오늘로써 이번 주 이 카드가 또 끝이 나네요. 끝이 나고 저는 한 주 쉬고 이제 카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미팅을 가지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또 본품 발주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주를 쉬고 재정비를 그동안 좀 하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로써 이제 우리 메이저 1월 묘담 타로 카드 메이저 아르카나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면서 일주일 뒤에 저는 더 건강하고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또 다시 궁전 카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함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모두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려는데 네, 일주일 정비 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어떡해요. 일주일 뒤에 매일 밤 10시 반에 저희 방송을 진행을 한답니다. 일주일 아쉽네요. 그러게요. 아쉬워요. 매일매일 그 스토리에는 아침 운세를 네, 아침 운세 매일 올리거든요. 아침 운세 올리고 또 방송 시작하는 것도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테니 그때 맞춰서 우리 다시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진짜 마지막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인스타 스레드 카페에서 만나요. 맞아요. 일주일 방송 쉰다고 저는 또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몽다님 말씀처럼 인스타 스레드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일주일 동안 또 함께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오늘도 모두 달달한 밤 되세요. 안녕!